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만 75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접종 동의 접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접종을 막겠다는 동의율이 전체 대상의 60%대에 그쳐서 제주도가 결국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에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찾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5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동의서 접수 기간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불과 90회. 이 마을에서만 3천 가구 어르신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다 보니 접수 마지막 날 공무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어르신에게 동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 애를 먹습니다. 아이고, 핸드폰 적어야 돼, 마시. 그좀뭐 어려간 때는 안 될까? 집을 방문해도 없거나 연락이 안 돼 허탕을 치기 일쑤고 만나도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의서 한 장 받는데 10분 넘게 걸립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니까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글씨 쓰기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고 해서 좀 받기가 매우 힘들고. 특히 고령에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꺼리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몸이 아파가지고 한 3개월 병원에 입원했다 집에 왔는데 지금 맞을까 걱정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신청일 마지막 날까지 백신 동의서를 받은 것은 3만 1천여 명. 제주 지역 만 75살 이상 전체 접종 대상 4만 8천 명의 65%에 불과합니다. 낮은 동의율에 결국 제주도는 백신 접종 시작 이후에도 접종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점차 맞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하시고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할당된 1차 접종 백신 확보분은 5,800명분으로 이후 물량은 다음 주 이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기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뒤로 밀려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해당 시기에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오후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18명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정부가 조속히 결정하라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신경전 끝에 채택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이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며 국책사업 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원희룡 지사가 갈등 봉합에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반발했고 찬반 갈등의 해소를 위한 의회 내부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극심한 갈등의 고리에서 의회 내부에서조차 정당 간에 한 번도 협의하거나 논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특성만 따져가지고 도당에서 명령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도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건지 중앙정치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찬반으로 갈라진 제주도민 사회를 더욱 갈등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양당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신청해 공방을 이어가자 의장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주도민이 오손도손 쌓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갈등 특위를 만드는 것이지. 결국 제2공항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한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5표로 통과됐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의혹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이 상정됐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등 17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하는 안건은 찬성 2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안과 공무원을 147명 늘리는 조례안, 보로맛 폭력지구 지정 동의안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찰이 자치경찰 조례와 관련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자치실무추진단은 제주도가 제주경찰청과 협의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9차례에 걸쳐 조례안을 협의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이라며 도의회에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시 오등봉 공원에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사업자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예정지. 지난해 5월과 8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가 2차례 진행됐습니다. 사업 부지 76만 제곱미터 안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은 5종. 하늘에서는 이동 중인 벌매가 관찰됐고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의 울음소리와 장마철 하천변에서는 맹꽁이 울음소리도 확인됐습니다. 오등봉 공원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말 방목지인데요. 이곳에서도 멸종 위기종 가운데 하나인 애기뿔 소똥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지난해 10월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대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멸종 위기종이 여럿 확인됐다며 번식 여부 등 현황을 다시 조사해 제출하라고 제주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지난달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했다 나흘 만에 제보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는 여름 철새로 4월부터 8월 사이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난 가을과 겨울에 탐문과 문헌 조사만 진행한 뒤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과서를 작성해 보고한 겁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링을 또 수행을 하겠다. 안을 보낸 겁니다. 결과가 아니고. 그 필요한 조치를 지금 우리가 이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제주시가 거짓 조사로 환경청을 속이고 제주도도 일몰제 기한에 쫓겨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보완 요청을 당연히 마치고 난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선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먼저 진행됐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하지만 제주시는 환경청과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미 절차가 끝났다는 입장. 환경 영향 평가 본안 심의를 앞두고 제주시와 사업자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시는 바닷물 침투로 지하수 관정 사용이 중단돼 농업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정과 한경 지역에 대체공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000톤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 2.8km 시설 공사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관정의 취수량은 하루 350톤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영권 부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구자읍과 조천읍, 충북 음성군의 밭 2,500제곱미터 12억 2천여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고영권 부지사는
농지를 팔려고 내놓았다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150명 참석 규모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보고에서 이번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참석 범위 최소화 방침에 따라 정당 대표 등 초청 인사 20명과 유족 60여 명 등 150명 이내로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석자 의자 간격을 2m 이상 띄워 배치하고 발열 확인을 위한 열 감지기 5대를 배치하는 등 방역 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어선부두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선주 51살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배경은 B씨가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사기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K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 8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K씨는 지난 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3억 9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유입 인구가 지난달 500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입에서 전출 인구를 뺀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는 5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78명보다 424명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340명, 30, 40대가 401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일자리와 학원 문제로 295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제주 인구 순이동률은 1%로 세종 5.5%, 경기 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 카랑이 55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